40세 이후부터라도 활발한 신체 활동, 금연, 올바른 식습관 등 8가지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최대 24년 더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미국 CNN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제양군인부 보스턴 의료 시스템 소속 연구팀이 제양군인 70만여 명, 40에서 99세, 71만 9,147명의 의료조사 기록과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건강생활 습관 8가지를 하면 24년을 더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8가지가 뭐냐? 비흡연, 담배 피지 마세요. 활발한 신체 활동, 주기적인 폭음 안 하기, 술 먹지 마세요. 좋은 수면 위생, 좋은 식습관, 스트레스 최소화, 긍정적 사회관계, 그리고 오피오이드, 약물 중독 벗어나기 등입니다. 연구 결과 40세에 이 8가지를 모두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습관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도 기대 수명이 남성은 평균 24년, 여성은 21년 더 길었다는 통계입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인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저는 매일 아침 남양주 금대산에서 맨발 걷기를 합니다. 6시가 넘어서 30분쯤 되면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8가지 건강 습관 중 활발한 신체 활동에 속하는 운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지려면 맨발 걷기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술, 담배 하지 마십시오. 잠을 잘 자야 합니다. 그리고 술을 먹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 좋은 식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7월의 추천도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다이어트라는 말은 음식 조절, 체중을 줄이거나 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제한된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 다이어트라는 영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식단이라는 뜻입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정해놓은 식사 계획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고 했지만 식단 불변의 법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맨발 걷기에 대해서 의사이며 유명한 유튜버인 누구누구 유튜브를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닥터입니다. 이분은 맨발 걷기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금대산에서 맨발 걷기를 하여 2개월 만에 말기암이 나았다는 신문 보도,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시죠? 박성태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금대산에 정말 저는 희망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런 분들, 이런 의사들은 그럴 수 있다느니 하면서 얼버무립니다. 그러자 그 영상 댓글에는 엄청난 반항의 글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글을 쓰시는 분들은 악플이 아니라 점잖게 글을 쓰는 것을 보면서 맨발 걷기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역시 신사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맨발 걷기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그분의 영상 밑에 달린 댓글들 중에서 일부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은 그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80세 노인입니다. 20년 전부터 콜레스테롤 200 전후, 당화, 혈, 색소 6.2를 유지했습니다. 6개월 전쯤 갑자기 혈압이 205에서 120으로 치솟아 응급실에 다녀온 후 주치의가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보니까 290이라며 약을 처방해 줘서 복용할 것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또 당화, 혈색소 수치도 6.8이어서 의사는 약 복용을 권했지만 내가 거부했고요. 결국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은 몇 개월 약을 복용하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며 혈압이 정상 수치로 나와서 주치의 몰래 약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걷기는 나이가 있어 오래 걷지 못하고 2000보쯤 걸은 후 의자에 앉아 맨 땅에 맨발로 이것저것 하며 2시간 정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지내길 2달 반 후 그제 피검사하러 갔었죠. 혈압은 수축기 130 전후고 이완기는 70을 유지합니다. 당화, 혈색소 6.6 나왔고 콜레스테롤, 간, 신장 모두 정상입니다. 깊이 잠드는 건 첫날부터 효과 보았었고요. 맨날 맨땅, 맨발 믿어도 됩니다.
나는 웬만큼 아픈 건 몸으로 때우는 편입니다. 집에 진통자가 없거든요. 약보다 맨땅이 더 신뢰가 갑니다. 선생님도 강하지 않고 잔디밭만 어슬렁거리지 말고 양말 벗고 걸으세요. 믿져야 본전입니다. 이 유튜버 이 의사 선생님은 꼭 강아지를 안고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 안고 잔디밭만 그렇게 어슬렁거리지 말고 양말 벗고 걸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져야 본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댓글 단 분 중에 미국 교포가 있습니다. 전신에 피부병이 퍼졌는데 의사도 이건 못 고친다고 했다고 합니다. 맨발 걷기 2주 만에 차도를 보이더니 지금은 3개월 차에 거의 완치되었습니다. 전신의 피부병이 완치되었답니다. 특히 피부병은 병원에 가봤자 돈만 낭비합니다. 맨발 걷기들 하세요. 치유 효과가 강력합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지병, 무좀, 두피염, 습진도 다 나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이 글은 전문 의사인 의사 선생님이 영상 밑에 올린 댓글입니다. 맨발 걷기 효과를 인정하는 전문의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맨발 걷기 하셔요. 저도 전문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자 그 밑에 대댓글, 이런 전문의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와 어싱은 우리 인류 건강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이 달려 있었습니다. 네 번째, 선생님 귀여운 댕댕이들이라도 어싱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요즘 댕댕이들 신발 신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과 연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싱하고 다시 예전처럼 건강해지길 기원합니다. 라고 했고, 또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저도 맨발 걷기 하고 있는데 비염, 무좀, 불면증, 갱년기, 열, 지루성 피부염 등 각종 증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정신건강에는 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맨발 걷기 책도 읽어보시고 박동창 박사님의 맨발 걷기 치유 사례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직접 몇 개월 맨발 걷기 경험해 보시면 직접 느끼실 겁니다. 맨발 걷기 강추입니다. 이렇게 이제 댓글들을 써놨습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어싱을 통해서 병이 호전되고 치유되는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기능의학을 하는 의사들은 맨발 걷기의 효능을 알고 적극 권장하지만 일반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는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여 실제로 나은 분들이 있습니다. 금대삼 맨발 걷기를 하면서 잠시 의자에 앉아만 있어 보십시오. 같이 앉아 있는 분들에게 듣는 구체적인 치유 사례는 실제로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이 책은 식단 불변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먹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프랑스 정치인이자 미식가 장 앙텔름 부리아 사라랭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진실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 몸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은 약일 수도 있고 독일 수도 있습니다. 당분이나 트랜스 지방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섭취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보통 칼로리와 영양소를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브라질 상파울루대 영양보건학 교수인 카를로스 몬테이루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건강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노바, 새롭다는 뜻의 포르투갈어인데 노바라고 명명된 식품 분류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앙일보 인터넷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이 분류 체계인 노바는 브라질을 넘어 남미, 유럽, 미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영양학자들도 점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추세라고 합니다. 노바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식품을 단 한 가지로 못 박습니다. 그것은 초가공 식품입니다. 초가공 식품은 암을 일으키고 뇌 건강에 치명적이며 수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노바는 식품을 4종류로 나눕니다. 자, 여기 도표를 보세요. 그룹 첫 번째, 전혀 가공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가공된 식품, 식물의 먹을 수 있는 부분, 즉 과일이나 씨앗, 잎뿌리, 그리고 동물과 생선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룹 2는 그룹 1의 식품을 가공해 얻어진 물질입니다. 가공 식재료라고 합니다. 원심분리나 또 정제 등의 과정을 통해 나온 것들입니다. 올리브유나 포도씨유 같은 식물성 기름, 우유에서 얻은 버터, 돼지고기에서 얻은 라드, 그리고 설탕, 소금, 식초 등입니다. 그룹 3은 가공식품입니다. 그룹 2를 첨가한 식품, 밀가루에 소금과 설탕과 버터를 더해서 만든 빵이나 또 소금에 절인 생선 같은 것들, 인스턴트 식품이 아닌 파스타나 피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집에서 흔히 먹는 식품이라고 이분들은 분류를 했습니다. 몸에 크게 해롭지 않다고 노바는 분류합니다. 그런데 다음 소개할 그룹 4는 여러 단계에 걸쳐 산업적 공정에 끼어든 초가공식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보다 많은 당과 지방, 염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방에서는 보기 힘든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맛을 돋우기 위해 고농축 과당이 들어가기도 하고 향을 내기 위해 화장품에 들어가는 첨가물을 넣기도 합니다. 그게 뭘까요? 대부분의 탄산음료, 잘 들어보세요. 탄산음료, 농축 과일 주스, 마가린, 치킨 너겟, 소세지, 런천 미트 등입니다. 인스턴트 냉동식품도 대부분이 이 그룹에 들어갑니다. 같은 빵이나 피자, 소시지라도 가공식품일 수도 있고 초가공식품일 수도 있습니다. 빵을 만들 때 밀가루, 효모, 소금, 그리고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버터로만 만들면 가공식품이고 유화제나 색소를 넣으면 초가공식품으로 분류합니다. 초자가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식품이라고 말합니다. 초가공식품을 먹는 것은 담배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2주 동안 한 군데 모아놓고 한 부류는 무가공식품만 먹게 하고 또 한쪽 부류는 초가공식품만 무제한 자유롭게 먹게 했더니 영양소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그런데 몸무게는 2주 동안 초가공식품 먹은 사람들이 1kg이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초가공식품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다시 이 말을 꺼냅니다. 여러분이 뭘 먹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려주겠다. 여러분의 아이들 어떻게 먹이고 있습니까? 초가공식품으로 아이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먹습니까? 여기 식단 불변의 법칙, 이 책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혼이 잘됨 같이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바라십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긴 먹는데 어떤 사람이 전해주는 말씀, 어떤 교리, 어떤 성경을 가지고 전해주는 말씀이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느냐, 이것을 내가 먹는다면 그 무엇을 먹는가가, 어떤 종류의 말씀을 먹는가가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먹는 것을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